예,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실제로 제가 그 대학원에서 그 비영리 조직의 자원 개발과 관련된 강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주로 이제 만나는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대규모 조직들이 아니라 소규모 사회복지 조직들에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지금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 우리 조직하고는 안 맞는데 이거 어찌할 거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네. 실제로 그 교과 내용이나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활동들에 대한 것들을 따라서 분석을 해보면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현장에서 얘기하는 자원개발의 과정이라는 게 다른가, 이게 미국이나 영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한국 사회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사실 저는 뭐 기부자의 특성 이런 것도 관심이 있지만 실제로 조직에서 무슨 활동을 할 때 이 기부를 하는가, 누가 진짜 돈을 내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있었는데 연구를 해보면 굉장히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조직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면 이제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마케팅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예요. 그걸 해보면 후원 금액의 비율하고 이렇게 유의미한 관계가 있냐? 그럼 있습니다. 근데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당신이 이 조직에 기부를 하는데 이 조직에서 하는 관리 활동이 마음에 드십니까? 그러면 조직 자체에 대한 인식도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화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부 행위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결과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과 기부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또 다르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부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굉장히 많은 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한동훈 선생님 나가셨는데 상어부죠. 오케이. 상어부죠 많이 한 사람이 기부도 많이 한다. 그럼 조직의 입장에서는 그걸 갖고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제 자원개발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못해야지. 뭐 앞뒤가 안 맞는데 이거 자꾸 해봐야. 그래서 실제로 몇 년 쉬었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전효경 선생님 딱 나타나셔가지고 뭔가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래서 그러면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 모금하는 사람들이 그럼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뭐 이렇게 해서 이 연구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원래는 포기하고 있던 영역을 전현경 선생님이 막 이렇게 푸시를 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사를 할 때는 비영리 조직, 그러니까 흔히 얘기되는 그 모금을 하는 조직들에서 이루어지는 자원개발 활동 전반에 관해서 저는 좀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사실은 하다가 보니 이게 기존의 기부자를 관리하는 영역과 그러니까 새로운 기부자를 개발하거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영역은 조금 또 다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두 개 같이 하려니까 이 조사 내용을 갖고 이 분석을 하니까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한동호 선생님이 뭘 연구하려고 하는 거냐, 너. 이게 요청하는 행위에 대한 거냐, 아니면 그냥 전반적인 자원동원 개발 활동이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가서 포커스를 일단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 캠페인, 직접적으로 돈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 캠페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좀 포커싱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제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전영경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냈던 거랑. 그래서 일단은 기존 기부자를 관리하거나 정기 회원을 관리하는 그 부분은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접었고요. 그래서 일단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게 원래 기부자에게 돈을 더 내게 하는 행위이든 아니면 전혀 모르는 일반 시민들에게 기부를 하게 만드는 행위이든 간에 그 캠페인 자체를 하나의 사례로 놓고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 요인인데 뭐 별게 있진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 자체는 일반 시민들을 하는 대상으로 하는 모금 캠페인,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냐,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실제 모금가들이 느낄 때 어떤 경우는 성공했고 어떤 경우는 실패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것들을 보는 것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제가 기계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존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기부자 특성 아니면 일반 시민들 중에 기부하는 사람 특성 오케이 좋다. 근데 그게 뭐 우리 조직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제 이런 문제제기가 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그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저도 마찬가지고 기부자의 특성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만 조직이 어떤 행동을 해야만 모금을 할 수 있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첫 번째 연구들은 좀 부족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부자하고 아까 얘기한 마켓 오리엔테이션이나 뭐 관계 형성, 신뢰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실제로 그 자원동원 성과에 영향을 미치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 특성, 일반적으로 조직이 크냐 작으냐, 뭐 조직이 오래됐냐 안 됐냐, 이거는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뭐 오래되고 큰 경우에 모금을 잘한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의 연구들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실험 설계 같은 거를 해서 그 모금 캠페인의 내용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기부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대부분 이 실험 설계들이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금의 의도, 그러니까 모금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실제에도 연결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문헌검토 상에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처음의 문제를 다시 해가는 거죠. 실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데 뭐 그 얘기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한 거는 그냥 사례를 쭉 보면서 캠페인이라고 얘기되어진 사례들을 쭉 뽑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분석 단위 자체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입니다. 그리고 이거 뭐 다음 발표하신 선생님들하고 겹치는 같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12분을 그러니까 사실은 아름다운 재단에서 연결해 주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연구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금과 관련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실제 자신의 조직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계라고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전혀 모금에 대한 그 교육이나 이런 거가 없이 실제 뭐 사회복지 굉장히 조그만 사회복지 조직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또 이런 얘기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약간 연구의 한계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4개 정도의 사례를 뽑았습니다. 이걸 다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주제를 보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한국 사회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적절하게 풀어낸 경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 모금의 캠페인의 메시지를 굉장히 광범위한 데서 굉장히 구체적인 걸로 바꾼 경우와 굉장히 구체적이었던 건데 조금 더 그거를 범위를 넓히는 경우 그래서 메시지의 선택을 굉장히 잘해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뽑았고요. 두 번째는 이 3과 4인데 이 조직이 사실 굉장히 조그만 소규모 조직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어떤 분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사회복지 조직이나 한 20명 아니면 10명 정도의 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그 캠페인의 메시지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사실 우리는 흔히 모금을 할 때 운영과 관련된 모금을 하면 모금이 잘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뭐 얘기도 그렇게 보통 그 연구들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런데 저 사례3 같은 경우가 자기네 사무실 이전 비용을 모금한 거예요. 근데 성공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도 마찬가지고 저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사회 내 청소년들의 공부방 같은 카페 같은 거를 만드는 그 과정, 인테리어를 바꾸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아주 구체적인 대상자가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 네트워크를 잘 활용했다. 그 다음에 SNS하고 인터넷으로 직접 소통을 했다. 아주 전략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이전에
아주 체계적으로 자기 조직의 정보를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끊임없이 정보를 제공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실 때는 그게 기반이 돼서 사실은 내가 전략을 어떻게 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했던 활동에 대한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조직에 대한 인지도나 친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소소한 내용, 아주 사소한 내용이었거나 아니면 보통 모금이 잘 되지 않을 거라고 했던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5번째도 굉장히 조그만 조직이었고요. 이거는 이분이 성공했다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처음에는 단기 캠페인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슈를 굉장히 아주 구체적으로 잘 잡아서 그게 4년 이상 연속되는 지금도 하고 있는 장기 캠페인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꾸 누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이럴 때는 여기는 네 3분 남았답니다. 그래서 이걸 모든 걸 얘기를 다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제가 핵심적인 거 몇 개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실패한 케이스, 이렇게 성공의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는 보편적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직의 친밀도, 인지도,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신뢰, 조직 차원에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전략적 차원에서는, 의사소통, 그 다음에 개발화된 반응, 그러니까 기부자에 대한 개발화된 반응,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적절하게 이미지를 잘 사용했거나, 아니면 메시지를 잘 선택했거나 아주 전략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패한 경우를 보는 거가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례식 같은 경우, 우리 행사는 굉장히 잘했어. 캠페인은 굉장히 잘했는데, 모금이 안 됐어. 왜 안 됐을까? 그랬더니, 요청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실제로 행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은 다 행복해서, 거의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고 있고, 인식도 좋아졌고, 나는 기부자로서 행복도 하고, 이 행사에서 참여해서 좋아요. 라고는 얘기했으나, 실제로 그 행사를 했던 분들이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어떠어떤 부분에 어떠어떤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례 11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화 사업하는 단체인데 일단 메시지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풀뿌리가 세상을 바꾼다는 어느 누구에게도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실패했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마케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에는 우리가 해봤더니 글자도 좀 이상했고 그 다음에 아주 결정적으로 예를 들면은 딴 데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떴는데 우리는 이렇게 민들레 사진 보여주고 이래가지고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12도 이제 저거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으나 모금은 안 됐다. 그런데 그것의 실패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모금 기준액을 너무 낮게 잡았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연구에서 얘기할 때는 앵커 포인트라고 얘기되어지는 기부자가 사람들에게 여기서부터 기부를 해주십시오라고 제시되는 액이 있는데 그것의 산정이 잘못됐다. 너무 낮았다.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많이 참여했으나 그 액수 자체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모금액 자체가 실패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3과 14는 아마 뒤에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걸 밀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요거는 모금액이라는 양적인 측면에서 다 성공했다고 말씀하시는 케이스예요. 그렇지만 이게 잘하고 있나? 라고 실제 모금을 하시는 분들이 고민하시는 건데 13이 뭐냐면 방송 모금이고요. 그 다음에 14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1:1 결연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모금은 오케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부자 수도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조직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 맞나? 이게 뒤에 이제 선생님들도 설명을 하시지만 이게 전체 한국 사회의 기부 문화를 얘기하는데 맞나서부터 아니면 1:1 결혼 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 자꾸 해외 아동에 대한 지원 자체가 개인에 대한 지원으로 집중되면서 빈곤 개념, 상대적인 빈곤 개념을 자꾸 만들어내는데 이게 맞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글을 쓸 때는 이게 성공과 실패의 경계에 서 있는 캠페인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말로 그래서
뭐 1대1 결혼 사업은 이제 표현하신 것 중에 기부자 만족도는 최고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모금이라는 활동 전체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까는 개인적으로 회의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한 내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많이 말씀하시긴 한국 사람들이 아동을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따져봤는데, 실제로 지금 14개, 12개 정도 앞에 성공이냐, 그거를 방송모금과 1대1 결혼을 좀 제외하고 찾아보니까 한 4개 정도가 어쨌든 광범위한 주제였어도 포커싱 자체는 아동에 맞춰주는 그런 형태니까 많다라고 보면 많을 수도 있는 거고,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사실은 생각은 많은 경우에 아동이 잘 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실패하고 성공한 케이스를 쭉 뽑아보니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사실은 조직화는 실패했지만 예를 들어서 아동이 아닌 다른 이슈를 가지고 하는 경우, 이렇게 조직의 정체성에 맞는 옹호 활동과 관련된 것도 충분히 성공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처음에 문제제기 했던 건데, 이게 시간이 좀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제기 했던 건데, 이게, 이 교과서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게 우리하고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인데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제목을 뭐라고 달았냐면, 한국적 상황을 사실 처음에 찾으려고 했어요. 어떤 상황들이 좀 다르냐, 외국하고. 이렇게 교과서나 교재에서 얘기하는 기본적 활동하고 좀 뭐가 다를까를 찾으려고 했는데, 찾다가 보니까 별로 다르지 않다. 제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인사이트는, 이게 한국이라는 특수성보다는 모금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행위를 이끌어내는 아주 보편적인 활동이라는 것들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 사례의 그 조직 규모는 적지 않았는데, 소규모 조직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는 저런 거 하기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실제로 제가 의도적으로 뽑은 건 아닌데요. 뽑다가 보니 성공했다라고 얘기한 케이스가 대부분,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재단 빼고 다 소규모 조직이었고, 지역 조직화 사업하는 조직이었고, 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였고, 굉장히 작은 조직들에서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꼭 조직의 규모나 그런 것들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전략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정보를 어떻게 줄 거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처음에는 전력만 뽑다가 아주 기본적으로 얘기되는 내용들을 봤더니 조직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조직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모금 캠페인의 핵심적 메시지가 아동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조금 다루기 어려운 노동자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조직이 기존에 가져왔던 정체성이나 조직의 미션이나 아니면 조직의 목표나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될 때에는 사람들이 인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모금 캠페인에 있어서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는 첫 번째 단계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에 기반을 한 다음으로 넘어가는 단계는 인지적 반응, 그러니까 합리적 정보와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모금 자체가 성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회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마칠까요? 감사합니다. 네, 노은희 교수님 발표.